백투입니다. 현재 속이 쓰려서 약물을 드시고 계시거나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궤양, 속쓰림 등에 쓰이고 또 진통소염제의 부작용으로 속쓰림이 발생했을 때에도 쓰는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니티딘 그 자체는 여전히 안전한 약물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라니티딘이 들어있는 약재에서 NDMA라는 발암의심 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라니티딘이 포함된 약물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만 해도 269개 품목이나 되고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0만 명이 넘는데 현재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NDMA라는 발암의심 물질은 어디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그건 잘못 표현된 것이고 2A군 발암의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고농도에서 인체에 독성이 있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로 밝혀진 사실이며 검출이 된 양도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적은 농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걸쳐 드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라니티딘 성분이 든 약물을 드신 분들은 문제가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방을 받은 약물들 중에 라니티딘이 들어있는 약물이 있다면 처방을 해준 병의원을 찾아가 처방약을 변경하시면 되고 약국에서 그냥 사먹은 약물 중에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것이 있다면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라니티딘이 들어있는 약물들은 더 이상 처방이나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고 식약처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여태껏 라니티딘을 먹었는데 암 걸려 죽는 것 아닌가 큰일 났다 하시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NDMA의 경우에는 체내에 쌓이지는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혹시나 먹었더라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약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김치나 젓갈, 양념 같은 음식에서도 발견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라니티딘을 계속 먹어온 환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인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통 마시는 물과 같은 곳에는 훨씬 엄격한 농도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물은 1리터, 2리터 이렇게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약은 크기가 작죠. 다소 고농도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쳐도 먹는 총량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 역시도 이게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라니티딘이라는 약물을 만들 때 어쩌다가 NDMA가 생기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농도 또한 들쑥날쑥이라 컨트롤이 안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게다가 라니티딘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쓰이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약국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팔린 약물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이 팔린 약물에서 여태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약물을 좀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궤양, 속쓰림이나 진통소염제의 부작용으로 속쓰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라니티딘이라는 약물에서 발암 추정 물질인 NDMA가 검출되었습니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농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약물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당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지고 계신 약물 중에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것이 있다면 처방을 해준 병의원이나 라니티딘을 구매한 약국에 가서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니티딘이 들어있는 약들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